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3월 27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카페에 올린 주식 시황 리뷰 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장 막판 진단키트 주들의 무서운 흔들기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휘청거렸습니다. 시젠과 수젠텍이 고가에서 마이너스 30%가 넘는 하락이 나왔고, 그에 따라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교육주, 마스크주 등 코로나 관련주들은 장 막판에 심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시젠과 수젠텍을 대체해서 EDGC, KM, 미코, 휴마시스가 상한가에 올라오면서 이 시젠과 수젠텍을 대체해야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장을 경험하면서 혹시 느끼는 바가 있으십니까? 저는 좀 느낀 게 있는데, 일단 이게 코스닥 일봉입니다. 지수는 며칠 동안 단기적인 상승을 이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노란색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요. 이거는 제 영상 한 며칠 전부터 올렸던 영상에서 단기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간에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2008년 경제 위기 당시에 지수는 한 번에 V자, 그러니까 하락을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급하게 V자를 그리면서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3에서 4개월 정도 박스권을 만든 뒤에 상승을 해줬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박스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겁쟁이고 남들 다 먹고 있는데 못 먹고 그러고 있는데요. 물론 먹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직은 이 지수가 완전히 바닥이 잡혔는지 확인을 한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관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상승장이 과연 온 것일까요? 일단 앞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파란색 박스는 최근 단기적 상승의 모습입니다. 이 한 주 동안은 잘 올랐습니다. 하루에 상한가 10개 이상씩 나오고 이제는 상승장이 틀림없다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상승을 해줬던 주도 섹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은 이 누구나 다 아는 시젠과 수젠텍 같이 진단키트 관련주나 치료제 관련주, 교육주 등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잠깐 밑에 이 수젠텍, 그리고 시젠, 파미셀, EDGC 되게 종목들은 많은데, 이런 4개의 종목들은 진단키트주와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차트의 모습이 어떤지 좀 보이십니까? 이 차트의 위치는 지금 여기 하늘을 뚫고 공중에 지금 떠 있는 모습인데요. 누가 봐도 일단 이 바닥 대비 3, 4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단키트나 치료제 관련해서 어떠한 악재가 하나가 나온다면은 그 순간 빠르게 추락을 할 것인데요. 이 하락하는 와중에 진단키트주만 빠진다면 상관없지만, 최근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그 섹터가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었고 치료제 관련주, 교육주였습니다. 저는 시장이 살아나려면은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코스피 수급 현황을 잠깐 보시면 2월 25일부터 3월 29일 날 조회를 했을 때 지금 외국인이 이 기간 동안 14조 원을 팔았습니다. 거의 15조 원을 팔았는데요. 그동안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한 흔적은 없고요. 그래서 아직은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인 바닥을 더 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저를 겁쟁이라고 말하셔도 상관없고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제가 틀려가지고 이 지수가 크게 V자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회에 다 돈을 버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앞에 차트를 보셨을 때 2주 동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고, 최근 한 주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상승을 했다 해서 앞에 있었던 이 2주간의 하락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상승이 있으면은 즉 하락도 무조건 오게 됩니다. 이때 만약 종목을 이렇게 시젠이나 이런 EDGC처럼 위에서 산 사람들이 있으시다면은 일단 입절을 조금이나마 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수급 현황 아까 봤었는데, 코스닥은 지금 최근에 이 밑에서는 주가가 단기적인 상승을 하기 전 이 모습, 이 중간쯤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인 저항에 왔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개인들은 계속 사주고 있고, 여기 있는 이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기관하고 금요일 날은 개인이랑 기관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이때 약간 밑에를 보시면 그 장 막판쯤에 개인들이 털리면서 연기금이 오히려 받쳐주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급을 보시면 개인 매수했고 외국인은 매도, 기간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연기금이 많이 들어왔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시장 지표입니다. 이 원유 가격이 추가적으로 일단 이 하단 박스권 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상승을 이렇게 올라가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하방의 느낌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유가 더 하락을 한다면은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장이 끝나고 나서 일단 마이너스 3% 빠져 있는 상태고요. 미국 선물도 일단 마이너스 3.37%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나 고객 예탁금을 보면 이 신용잔고가 6조 4천억, 이제는 장이 살아나서 서서히 이제 신용잔고가 다시 늘어나도 괜찮다고 좀 보는데, 장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때 신용을 쓰면서 조금씩 주가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신용을 더 썼겠죠. 그러다가 근데 또 악재가 나오면 이 신용이 다시 한번 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의 경우 45조 원, 정말 이렇게 고객 예탁금이 45조가 되는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처음에는 20조 원에서 있었는데 최근은 45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시장에 거래대금이 막 살아나는 이유랑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다 이런 고객 예탁금에서 이게 다 주식 그 비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원 달러는 금요일 종가가 1210원으로 하락을 했는데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달러가 떨어져야 주식시장에는 그나마 좋은 효과를 낸다고 봅니다. 한 1200원까지는 떨어져 주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월요일날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요 뉴스인데요. 첫 번째, 미국 마이너스 유가가 등장했습니다. 이 파란색 이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뉴스가 뜨는데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요약을 하면은 미국에서 마이너스 유가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원유가 가격이 싸져도 팔리지 않는 상태가 좀 벌어지고 있고요. 원유가 이제 팔기 위해서 그 원유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돈을 쥐어주면서까지 팔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게 원유를 보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한미 스와프 1차 120억 달러 31일 날 풀린다. 금융위기 때는 이제 40억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3배라고 합니다. 일단 30일 날 달러가 시중에 들어오면은 이 환율이 더 낮아질 수 있겠죠. 좋은 뉴스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연준이 머리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현재 코스피를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화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잠깐 코스닥을 조금씩 사고 있어도 결국에는 다시 팔고 있는 상태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원화를 들고 있는데요. 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한동안 이 달러가 1,300원까지 거의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1,300원 비싼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이 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너도 나도 팔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이때 그 1달러를 가지고 이 원화가 1200원일 때 그 1달러를 주고 1200원을 구매를 했는데 갑자기 이 원화가 상승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1달러가 필요한데 갑자기 원화가 2,200원으로 안 되고 1,300원이 되어야 1달러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국인은 2,200원에서 원화를 살 때보다 지금 이 구간에서 달러를 팔려고 하니까 100원 정도의 손익이 발생하여 지금 팔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거를 연준에서 통화 스와프 해준다고 하면서 뭔가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데요. 결국에는 제 생각엔 이게 외국인들의 탈출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국인이 빠져나간 시장에서는 결국에 지수는 다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없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개인들과 기관끼리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겠지만 결국 그 외국인의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지수는 하락을 해서 나중에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하락의 끝 무렵이 나올 때야 이제 외국인은 다시 들어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해서 이 환율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결국엔 다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외국인들의 탈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산 진단키트 3개, 미국 FDA 사전 승인이라는 걸 해서 외교부가 혼란을 초래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주말 동안 이 진단키트 관련주로 해가지고 뉴스가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 아니다 라고 하면서 소멸이 된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뉴스의 향방은 내일 주식시장이 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코로나 환자 12만 명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사망자가 2,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었나요? 그때 트럼프가 뉴욕이랑 그 인근에 있는 3개의 주를 폐쇄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 폐쇄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사망자가 늘어난다면은 뉴욕이나 이런 곳을 폐쇄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실업자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그 금액이 경제 위기 때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이 시장의 관점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거래대금 상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700억 이상에서 그리고 7% 이상인 종목들을 한번 보는데요. 이렇게 종목들을 보면은 그 당일에 어떠한 종목이 셌고 어떠한 섹터가 셌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꼭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 파미셀, 코로나19 치료제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기 유나이티드 제약이랑 파미셀이고요. 얘는 상한가는 못 갔네요. 그리고 EDGC, 미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고요. 진단키트주입니다. 그리고 한진칼은 조원태 회장 이제 사내이사를 다시 연임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가결이 돼가지고 일단 상한가를 갔고요. 아마 뭐 지분 경쟁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나 뭐 그러한 기대로 상한가를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YBM넷, 메가MD, 아이스크림 에듀는 교육 관련주로 상승을 했고 4월 6일 계약 연기가 되냐 마냐에 따라서 지금 그걸로 상승을 해줬는데요. 일단 시간의 특징주도 잠깐 보면은 시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많이 갔고요. 이렇게 메가MD도 8% 상승하고 그런데 물론 이제 월요일날 이 잠깐 차트를 보면은 메가MD부터 해서 YBM넷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움직임은 오히려 지금의 시장에서는 차라리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이게 고점이지만 진단키트주가 살짝 하락을 한다면은 그 돈이 이 교육주로 좀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KM이랑 웰크론, 50, 모나리자 이런 종목들 마스크주로 갑자기 또 돈이 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세력은 이 코로나19로 여러 번 해먹으려고 하는 느낌인데요. 이 상황에서 아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 주들이 고점에 있으니까 이 고점은 자기들도 이제 부담이 될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서서히 자기들도 이제 차익 실현을 점점 할 거고요. 하면은 그 돈이 다시 이런 교육주나 마스크주로 다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섹터를 보면은 교육주는 일단은 시장에서 상한가도 가고 좋은 모습이지만 이 구간 갑자기 갭을 띄워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려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4월 6일날 계약 연기는 월요일날 아마 뭐 교육부든지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료 소멸이 돼가지고 크게 하락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다시 올라오는 마스크 관련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은 아직까지 좀 많이 불안해 보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우량주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해줘야 얘네들이 이제 지수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돈들이 다 시젠이나 뭐 EDGC 뭐 이런 종목들에 다 있으니까 아직 시장은 좀 불안해 보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지금 이게 2조 4천억 원인데 단 몇 년 동안 한 5년간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았던 적은 이번 장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많이 터져봐야 1조가 한 번씩 터졌고 그랬던 장인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 종목만 갑자기 2조 4천억이 터진 게 아니라 신풍제약 8천억, 파미사 8천억 이렇게 개별주들이 터진 것 자체가 이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누구한테서 들어왔냐 하면은 기존에 있던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마 더 이상 자금을 끌어와서 주식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누구냐? 바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주식 개인들이 신규 유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시젠이나 뭐 신풍제약 이런데 최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뜨는 것이 다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끊기 전에 잠깐 이 시젠이라는 종목을 한 5분 봉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가 한 1시 반이었나요? 한 1시 반까지는 여기 고가에서 이렇게 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1시 50분부터
마이너스 16%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원래부터 이런 밑에서 손절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손절을 해서 빠져나왔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물린 상태로 그대로 15% 이렇게 맞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벌써 마이너스 20%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앞에 바로 한 10분 만에 다시 20%를 상승시켰고, 다시 한 차례 20%를 떨어뜨리고 다시 한 20%를 다시 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말 개인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건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은 결국에는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털리고 나면은 이게 아마 뭐 시젠이라는 종목 금요일날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는 개미 털기다, 이제 나중에 개미 털었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싶은데, 저는 일단 바로 단기적으로 또 상승을 이렇게 이어주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 월요일날 생각을 할 때 뭐 봉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양이고요. 아니면 어떤 악재가 떠서 이렇게 하락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근데 저는 원래 이때도 영상으로 남길 때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도 이거는 이제 뛰어가지고 재료 소멸시킬 거다, 이렇게 하락을 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측은 틀렸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이 제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려서 더 상승을 하면은 상승을 하는 건데, 뭐 저는 일단 이 종목을 들고 있진 않으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는 좀 많이 위태로워 보인다,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밑으로 뺄 수 있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결국 이렇게 거래대금이 2조 4천억 터진 종목이 이렇게 급하게 20%, 한 30% 빠지고 다시 뭐 15% 이렇게 올리고 하는 개잡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털리니까 이 코스닥도 분봉해서 결국 이렇게 하락을 이어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정말 당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주들이 빠지고 나면은, 이 올랐던 게 빠지게 나면은 코스닥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 차라리 이렇게 시젠이나 이렇게 신풍제약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매매하지 마시고, 이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저희 같은 개인들을 이게 털려고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털릴 수밖에 없고요. 잠깐 카페 홍보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당신을 주식 상위 5%라고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카페에다가 글을 남겼는데,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동안 저랑 같이 매매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매매가랑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비용은 무료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이 글은 카페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원래 요건이 특별회원들이 볼 수 있게 해놨는데, 그거는 요건 자체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서 그냥 정회원만 되면은 글 하나 쓰고 댓글 2개만 달면은 정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같이 매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것으로 이제 주식시황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월요일도 매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영상을 끄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은 월요일날 그리고 수요일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하니까 그때 시간 되면은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